경희 페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피부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암 걸렸다고 하면 거의 사망 선고와 다름이 없죠. 너무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일단 암이 발생하는 그 원인을 알게 되면 반드시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왜 암이 발생하는지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좀 자세하게 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암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왜 질병에 걸리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질병이란 바로 세포의 손상이죠. 세포가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했을 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세포가 기능 저하에 놓였을 때 우리는 염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염증이 바로 질병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암을 이해하려면 바로 염증을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생명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세포죠, 세포. 세포는 크게 피부 세포와 내 오organ, 기관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근육 세포다, 신경 세포다 많지만 저는 이렇게 크게 안과 밖의 어떤 셀로 한번 구분해 봅니다. 자, 근데 세포의 구조 및 기능에 있어서 세포의 구조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핵이라든지 원형질이라든지 세포막이라든지 또 그 외에 소기관들이 많습니다. 골지체, 미토콘드리아.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는 단백질을 합성한다, 열 에너지를 생성한다, 물질 교환을 한다라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피부암을 이해하려면 바로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열 에너지 발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열 에너지 발생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또 치료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자, 세포의 구조 및 기능이죠. 여러 가지 구조도 많고 기능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바로 에너지의 변환이다. 에너지가 생성하는 장소, 바로 미토콘드리아죠. 이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피부의 구조, 크게는 우리가 자, 표피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피층이 있고 또 피하 지방층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피층도 이렇게 다양한 구조들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러한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부위에서 어떤 질환이 발생했느냐에 따라서도 병명이 좀 달라지고 수술 기법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는 열 에너지가 어느 쪽에 중첩 교차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증상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위치적인 부분 또 구조적인 부분보다도 어느 쪽에서 열이 중첩 교차돼서 염증이 발생하고 또 암이 발생했느냐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부암을 설명드리기 전에 왜 피부에 염증이 생겼을까요? 라는 이야기고 그 염증의 5대 증상은 발적, 발열, 부종, 통증, 가려움증입니다. 우리가 피부염 환자들은 대부분 발적을 동반하죠. 피부가 붉어지고 그 다음에 가려움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진행이 되면 부종이 있다든지 페인이 있다든지 통증이 있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5가지 증상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염증으로 진단을 내리고 염증약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염증의 5대 증상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에서 피부암을 설명드리기 전에 또 더 중요한 게 있죠. 자, 우리는 완벽하게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질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평소에 무엇을 잘못해서 무엇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왔다라는 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대부분의 환자분들한테 질문을 해보면 3쾌라 그럽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고 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조건 가지고는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못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더라도 다양한 질환에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을 온도와 나이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자,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면 대략 한 37도가 되죠. 근데 만약에 죽게 되면 환경의 온도가 27도라면 내 시체의 온도는 27도까지 내려갈 겁니다. 자, 살고 죽는 온도 차이는 10도에 불과한 거죠. 10도에 의해서 생과 사가 구분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겨드랑이 온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대략 36.5도 정도 되죠. 근데 좀 아무리 병에 걸렸더라도 우리는 저체온증까지는 내려가지 않죠. 자, 저체온증은 한 35도입니다. 우리가 불과 2도만 떨어져도 생명이 굉장히 위독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피부에 염증이다, 또 피부암이 걸렸다고 해도 저체온증까지는 잘 내려가지 않죠. 자, 일단 활동하다 보면 한 35.8도 정도는 되거든요. 그럼 불과 0.7도 차이죠. 자, 아무리 피부암에 걸렸더라도 나는 체온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면서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아침에 어린애가 태어났습니다. 37도로. 불행히도 오늘 저녁에 죽었습니다. 27도로. 자, 하루 만에 10도 떨어졌고 나이는 0살이 되겠죠. 자, 이걸 좀 쭉 전개를 한번 해볼까요? 자, 10살 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10도 떨어지는데 10년이 걸렸고요. 자, 60살 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10도 떨어지는데 60년 걸린 거죠. 자, 만약에 150, 300, 600살 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10도 떨어지는데 150년, 300년, 600년 걸린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의미를 찾아볼까요? 자,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이 10도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오래 걸렸죠? 자, 기울기는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생명체가 체온이 안 떨어지고 그대로 유지만 될 수 있다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영생이죠. 자,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영생을 좀 더 현실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아주 건강하고 무병 장수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한 또 염증이 걸리지 않기 위한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저는 항시 체온을 유지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심부 온도를 항시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체온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체온이란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의 최종적인 산물이거든요. 근데 이 열 에너지 대사를 이해할 때만이 체온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열 에너지 대사는 우리가 물리학이나 화학에서 좀 더 접근을 해야 정확한 실체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인체 물리학이나 생화학적 관점에서 모든 질환을 좀 더 연구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자, 인체의 온도 분포를 한번 볼까요? 자,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심부 온도라 그러죠. 항시 37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자,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는 피부 온도죠. 그런데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는 내려가고 있죠. 자, 심부온도가 올라갈 경우에는 피부 온도는 내려가죠. 심부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 온도를 높여서 체온 37도를 항시 유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체의 체온 조절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심부 온도 37도의 의미는 무엇을 뜻할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 37도는 모든 생명체의 시작의 온도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식물이나 동물,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 생명 유지의 절대적 3요소는 햇볕, 온도, 수분이죠. 자, 그 중에서도 바로 온도가 포함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은 바로 햇볕, 온도, 수분인데 이 세 가지는 각각의 하나라도 뭔가 좀 밸런스가 잃게 되면 바로 질병에 걸리게 되고 좀 더 장기화됐을 경우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산소, 온도, 수분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본도 37도의 의미는 셀은 인간의 셀은 한 50조개에서 60조개 정도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 각각의 세포들이 정상적인 생명 활동을 영위한 그 바로 최종적인 결과의 온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질병에 걸리지 않고 완벽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온도다. 신부온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피부암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 피부암, 질병 발생의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서양의학에서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서 우리가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면서 또 염증이 발생해서 암이 발생한다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어떤 형태의 심부 온도가 상승이 되거나 하강이 되었을 때 바로 질병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 온도가 유지를 못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심부 온도가 유지되지 못한 이유는 셀 하나하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결과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질병 발생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심부 온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심부 온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심부 온도가 내려갔을 때 인체의 생리적, 병리적 변화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자, 크게 이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심부 혈관은 수축이 되고 피부 혈관은 확장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다음에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표면 장력이란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강해져 버립니다. 자, 온도가 올라갈 경우는 자, 그렇다라면은 어떤 조직의 변형이 오는 거죠. 돌출, 비대, 융기, 팽창과 같은 조직의 변형이 올 수 있다. 자, 여기에서 힌트가 있죠. 바로 종기종양은 조직의 변형이 온 거죠. 자, 표면 장력이 약해졌을 경우 반드시 조직의 변형이 온다. 돌출, 비대, 모든 종기종양은 처음에는 다 융기가 됩니다. 돌출이 됩니다. 바로 왜 그러죠? 라는 이야기입니다.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표면 장력은 왜 약해지죠? 바로 피부 온도, 그 염증 부위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물의 온도가 40도, 60도, 80도, 100도가 되면 물이 끓어 넘치게 됩니다. 바로 끓어 넘치는 이유는 물 표면에 작용하는 그 표면 장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장력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피부암, 어떠한 암도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모공이 다친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 모공이 다칠 때는 당연히 우리가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다칠 수밖에 없죠. 왜?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모공이 다치면 땀 분비가 감소하겠죠. 자, 무한증과 혹은 국소다한증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무한증은 이해될 수 있는데 국소다한증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텐데 다음 장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심부온도 저하 시 인체의 생리적, 병리적 변화. 자, 첫 번째, 피부 온도가 상승이 된다라는 거죠. 자, 피부 온도의 상승이 바로 염증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염증의 조금 전에도 5대 정상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발적, 발진, 홍조, 홍반, 따가움, 화끈거림, 통증, 색소 침착, 모세혈관의 확장 등과 같은 다양한 염증성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따가움과 화끈거림이 생기는 거죠. 자, 왜 가만히 있는데 따끔거리고 화끈거릴까요? 외부에서 열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바로 내부에서의, 몸 내부에서의 열 에너지가 쏠리면서 그 염증 부위로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확 따갑고 화끈거렸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피부 온도의 상승이 염증이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에 약하라는 거죠. 표면 장력에 약하는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지게 된다. 조직의 변형이 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피부 증상을 보면은 구진, 부종, 팽진, 면포, 수포, 농포, 결절, 종기, 종양과 같은 다양한 증상들, 융기성의 증상이죠. 많이 나타나는데 왜 가만히 있는데 조직이 융기되죠?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뭔가 내부에서의 힘이 가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부에서의 힘, 표면 장력에 약한데 조금 더 달리 말하면 억력이라고 그럽니다. 억력. 밀어내는 힘 자체를 억력이라고 하는데 이 억력이 강해져 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공이 다치는 거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공이 다치는 것은 모공이 다칠 때는 심장에서 먼 쪽부터 다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손, 발 끝에서부터 모공이 먼저 다치면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은 줄어들겠죠. 자,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면 피부는 건조, 균열, 태선화 현상이 생기고요. 자, 그 이후에 각질과 각질 사이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면 그 각질 사이의 점착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뭐 각질과 각질 사이가 떨어져 나가게 분리가 되겠죠. 그때 바로 인설, 각질, 가피와 같은 탈락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공이 다칠 경우는 열 에너지 방출이 곤란하겠죠. 자, 꽉 닫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밥을 먹고 운동을 합니다. 몸에서 열은 발생하죠. 열이 방출이 안 되면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야 되는데 바로 그게 가려움증으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암 환자들 가려움증 종종 있습니다. 뭐 모든 환자들한테 가려움증이 있다라는 건 아닌데 가려움증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가려움증은 왜 발생했죠? 모공이 다친 결과죠. 그런데 모공은 왜 다치는 거죠? 바로 심부온도가 내려가서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공을 닫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공이 닫힌 상태에서는 열이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겠죠. 그것은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네 가지 타입으로 이동을 하는데 항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동 루트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부위로 열이 쉽게 방출이 되죠. 그 방출되는 부위의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 바로 그때 염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염증이 어느 정도의 온도라면은 조직의 변형은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열이 계속해서 쏠릴 경우 염증 부위의 피부 온도는 계속 올라갈 수 있죠. 자, 그러면은 표면 장력은 계속 약해지고 억력은 강해지는 겁니다. 그때 바로 조직의 변형이 오는 거죠. 자, 서양의학에서는 조직의 변형을 돌연변이라고 그럽니다. 단백질의 변성이 되고 유전자의 변이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저는 왜 조직의 변형이 왔죠? 바로 표면 장력이 약해진 결과죠. 표면 장력은 왜 약해지죠? 피부 온도가 올라간 결과죠. 근데 피부 온도는 왜 올라가죠? 바로 심부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피부암, 종기종양 왜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정확한 치료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 심부 온도가 저하됐을 경우 인체의 생리적, 병리적 변화를 지금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땀 분비의 감소입니다. 자, 당연히 모공이 다치면 땀 분비가 감소되겠죠. 무한증이 생길 겁니다. 땀이 잘 안 난다 이거죠. A와 B가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A는 땀이 잘 나고 B는 땀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체질일까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심부 온도가 내려간 사람은 모공이 다쳤기 때문에 땀 분비가 적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무한증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 모공이 다친 상태에서는 열 에너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부위로 열이 쏠리게 됩니다. 자, 쏠리는 부위의 피부 온도는 올라가죠. 열은 방출이 돼야죠. 근데 방출이 될 때 그 내외 온도차가 많이 생깁니다. 바로 그때 액화 현상이 생기는 거죠. 바로 땀이 난다. 어떤 땀? 국소다한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국소다한증.
자, 그러면은 열 에너지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기 때문에 구멍이 많은 얼굴이라든지 두피라든지 그다음에 관절, 겨드랑이, 사타구니, 그다음에 마찰이 많은 손, 발바닥으로 열이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한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린다고 내 몸에 열이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거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염증이 왜 발생했느냐? 자, 암이 종기 종양은 왜 발생했느냐의 문제인데 바로 심본도가 내려갔을 경우 인체의 생리적 병리적 변화를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심본도가 저하되기 전에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세포의 손상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그게 압력, 온도, pH, 전해질, 전기장, 자기장, 저산소증, 약물, 여러 가지 음식물의 어떤 상태, 또 환경, 여건 등에 의해서 세포의 기능 저하나 세포의 손상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다양한 너무나 많은 원인에 의해서 세포가 손상을 받기 때문이죠. 자, 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 합성에 장애가 생기는 거죠. 바로 심본도가 내려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본도가 내려가면은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명령을 내리겠죠. 빨리 체온을 정상화시켜라라는 명령인데 피부 온도 상승, 모공 다침, 땀 분비에 감소가 생긴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표면 장력이 약해진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이 되고 장기화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복이 되고 장기화됐을 때는 내 몸에 어떤 병리적 변화가 생기느냐라는 이야기고요. 그때 어떠한 병이 생기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열 에너지가 어느 부위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병의 병명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입장은 열 에너지는 랜덤하게 이동합니다.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로 이동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열은 어느 한쪽으로 쏠려야만 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이야기죠. 그럴 때만이 우리는 정확한 치료 원칙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오늘 이 시간은 왜 피부암을 치료하기 전에 왜 염증이 발생했는지 또 암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피부암의 정의, 또 발생 원인, 발생 기전, 또 치료 원칙,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